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오늘은 동기부여 터지는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되는 5가지 실화 영화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킹 리처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스포츠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테니스가 별로 인기 종목이 아니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테니스에 환장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김연아급으로 인기가 많았던 테니스의 여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그것도 한 집에서. 대단하죠? 세계 최강 테니스 제왕 윌리엄스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너스 윌리엄스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가 성공적인 테니스 선수로 크는 데는 그의 아빠 리처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빠 리처드 윌리엄스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78페이지에 달하는 챔피언 육성 계획을 세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백인 중심의 테니스 필드에서 흑인 선수가, 그것도 2 자매가 둘 다 탑급 선수로 자라는 과정과 이미 정상에 올랐을 때도 약물이나 돈에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철저하게 면밀하게 관리 감독되었는지를 보면 그 아빠가 정말 지독하고 고집스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동시에 정말 현명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어렵고 불리한 상황을 뚫고 자식들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키워내는 리처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던 영화예요. 마티는 프랑스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비너스하고 세레나 경기를 자주 봤대요. 근데 이 2 선수가 나오면 이 채널을 돌리곤 했대요. 왜냐면 어차피 자매 둘이 싸우는 거고 또 어차피 쟤네가 1등 아니면 2등 할 거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바로 이 윌리엄스 자매입니다. 영화 제목이 킹 리처드인 이유는요, 리처드가 모두가 무시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초라한 배경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최고의 전략가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마지막에서는요, 정말 리처드가 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윌 스미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스 락을 폭행해서 난리가 나게 됐었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기록까지 가는 윌리엄스 가족의 모습과 최고의 상대와 맞서 싸우면서도 정신력으로 컨트롤하고 수백만 불의 광고 제안을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화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어요. 리처드는 아이들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연습을 시켰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거는 아동 학대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경찰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시킨 거죠. 2번째 영화는 바로 위플래시입니다. 네 한계를 보여줘. 이 영화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제가 20번 넘게 본 영화인데요. 음악 영화이자 스릴러 영화로 분류되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입니다. 뉴욕의 명문 쉐이퍼 음악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예대 음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제이키 시몬스가 플래처 교수로, 마일스 텔러가 학생 역인 앤드류로 나옵니다. 재즈를 사랑하는 드러머 앤드류는 주변에 무시를 받으면서 음악을 해요. 야, 음악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냐, 막 이런 질타를 받은 거죠. 주변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투큰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템포가 안 맞다고 얼굴로 드럼통을 집어던지는 플래처 교수는 영어에서 최악의 단어가 good job 이라고 말하죠. 패드립, 성차별,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거의 소시오패스급 인성을 보여주지만 실력은 최상급인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학생들은 경멸과 비하적인 발언을 참아가면서 연습에 또 연습을 합니다. 앤드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드럼 연습을 하죠. 이 영화를 보면 재즈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예요. 누구 하나 인정해준 사람도 없고 사실 재즈가 엄청 주류 음악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는 오롯이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앤드류가 플래처 교수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거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정신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결국에 음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르지만 지옥의 끝에서도 음악의 세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공에 목마른 앤드류가 어떤 음악의 세계를 펼쳐가는지를 보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광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하나 미쳐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3번째, 아놀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 남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놀드는 어릴 때부터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너무 작아,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믿었대요. 누구보다 강한 몸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던 아놀드는 어느 날 레그 파크라는 보디빌더이자 영화배우가 헤라클레스라는 영화를 찍은 걸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나도 레그처럼 될 거야, 저 사람이 이제부터 내 롤모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예 체육관에 살면서 몸 만들고 운동하고 자기관리하는 것밖에 안 했대요. 그렇게 천천히 유럽에서 보디빌더 1위하고 미국에서 보디빌더 1위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알려지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본인이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자리를 잡아가죠. 미국에서 최고의 보디빌더를 자리 잡고 났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레그처럼 영화를 찍어야겠죠. 각종 근육질남 역할을 도전합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안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배우로는 좀 자리 잡기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로버트처럼 뚝뚝 끊기는 액센트가 우리 터미네이터 역할로는 딱이다. 그렇게 터미네이터 주인공으로 낙점된 뒤 그는 승승장구하며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헐리우드 배우가 되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는 항상 새로운 필드에 도전을 했습니다. 보디빌더를 마스터하고 배우를 마스터했죠. 그 다음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돼요. 아놀드의 도전과 성취는 말로 들을 때는 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쟤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넷플릭스 시리즈 3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그의 행정을 따라가 보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단순한 마음가짐 하나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만 알고 있었던 그의 명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 번째, True Spirit. 호주 최연소 세계 단독 여행 일주에 성공한 제시카 왓슨의 향의 일기를 그린 실화 바탕 영화인데요. 그녀는 핑크색의 작고 소중한 핑크를 타고 210일 동안 단 한 번도 정박하지 않고 혼자 세계 일주를 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바다 아래로 배가 막 무려 15피트, 즉 4m나 아래로 침몰하게 돼서 생사의 여부도 알 수 없게 되는 극한의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영화 소재 자체는 10대 소녀가 최연소로 단독 항해 일주를 한다. 뭐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제시카의 이 중동마에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혼자 7개월을 망망대해 속에서 견디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견딘 그녀의 항해 과정이 약간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좌절의 끝에 모두와 소통을 끊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우울감과 무력감에 혼자 울고 있는 제시카를 보면서 좀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도 곧 도착지에 정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제시카는 무사히 시드니 항에 입학하고 2021년에 올해의 젊은 호주인으로 선정되고 2021년에는 호주의 날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답니다. 다섯 번째, The Walk. 하늘을 걷는 남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영화예요.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캐스터웨이를 만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작품으로 재미는 안 봐도 보장이 돼 있죠. 프랑스 출신의 무명 공예사 필립은 하늘을 걷는 외줄타기에 미쳐 있는데요. 그는 지상 50m에서 시작해 높이를 점점 올려가며 외줄타기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해요. 프랑스에서 공예사로 활동하면서 점점 실력을 올려가던 그는 드디어 1970년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줄타기 하기로 결심합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골로 가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왜? 저게 뭐라고 저걸 왜 하는 거야?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테니스 여자 둘을 키워낸 아빠 리처드한테도 할 수 있고 위플래시의 주인공 앤드류에게도 할 수 있고 아놀드나 제시카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Why not? 왜 안 해? 왜 안 돼? 최고가 될 수 있는데 Why not? 왜 안 하는 거야? Why가 아니라 How로 질문해야 된다고 말하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망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얼마나 보기만 해도 심장 떨리는 일인지 대리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러고 있을 시간에 집에서 낮잠이나 더 잘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저러고 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건물에 왜 줄을 이어서 거기 위를 걷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원래 이해를 넘어가는 행동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래요. Extraordinary. 뭔가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평범한 사람의 몸인가요? 말도 안 되는 몸이죠. 여러분 7개월 동안 망망대해에서 혼자 항해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죠. 교통사고 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드럼을 치러 간다? 미친 일이죠. 근데 그걸 해내는 게 바로 그 순수한 열정,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에서 나오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한참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런 영화를 보니까 정말 심장이 막 뛰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실험 바탕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걸 진짜 했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실존 인물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자극에 목말라 있으시다면 오늘 추천드린 5가지 영화를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넷플릭스 추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아띠엠 바나나요. 안녕. Now we're going to slow it down a little bit. I'm guessing most of you folks have heard of it.